안녕하세요.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3강의 두 번째,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 읽는 시간입니다. 여기는 어디인가 여러분 다 알죠? 우리 도서관입니다. 2학년에서 지금 이 단원을 공부한다고 도서관의 함송이 양이 어, 동물을 주제로 한 큐레이션을 해서 선생님 우연히 도서관에 갔다가 나의 특별한 동물 친구들, 동물 해방, 동물은 행복할까 등의 책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기특해서 우리는 요 글을 읽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오늘 수업. 일단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생님이 우리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과 딱 맞는 영상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거 보고 배경 지식을 활성화한 다음에 문단 정리하면서 스스로 글을 읽기, 그리고 함께 정리할 겁니다. 동물권, 동물만의 문제 아니다. 중요한 영화 2개를 소개하는 뉴스에서 동물권, 동물의 권리, 동물 복지에 관한 5분짜리 짤막한 뉴스가 있어서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봤죠? 동물권, 동물만의 문제 아니다. 그러면서 고통받지 않을 권리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잠깐 우리가 본 영상을 환기하면, 그렇죠. 동물원 문제, 영화 동물원, 청주동물원, 그렇죠. 거기서 동물원의 문제를 제기했죠. 크게 2가지 입장이 있었는데, 야생성 잃은 동물 위해서 동물원은 그래도 필요하다. 아니다. 본성 거스르는 환경이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수의사들이 직접 동물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멋진 영화였습니다. 또 하나,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다룬 거, 우리 글에 배터리 닭장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공장식 농장 이런 거, 그 문제를 다룬 겁니다. 영화 잡식동물의 딜레마, 돼지를 키우는, 그렇죠. 돼지에 대해서, 돼지를 키우는 어떤 그 가족의 얘기였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논쟁이 있었죠. 동물복지 인증 그 전체 0.2%뿐이 안 된다. 배터리 닭장어 같은 건 여전히 있다. 라고 하는 입장과, 축산업 입장에서는 싼값의 고기를 먹지 않느냐. 그럼 차라리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덕에 싼값의 고기를 먹는 거다. 우린 공장이라고 생각해라. 뭐 이런 아저씨 얘기 나왔죠. 동물권, 동물만의 문제 아니다. 끝부분에 연두색 말풍선, 그렇죠. 동물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다른 존재의 고통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거, 인간을 위한 거다. 그러면서 아나운서가 이러한 이 영화들의 의미는 동물 복지, 동물권의 딜레마,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논의하고 있는 거, 이런 걸 공유하고 토론해야 된다. 이게 아마 이 영화들의 주제가 아닐까, 우리가 읽을 글의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접 읽어봅시다. 스스로 읽는 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그렇죠. 김진석, 그는 누구인가? 수의사입니다.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 첫 번째 문단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글을 읽을 때. 그렇죠. 크게 2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반대한다.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동물도 도덕적 지위, 권리,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는 믿음이 깔렸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까닭에 우리가 지금 별 생각 없이 먹는 음식의 상당 부분이 동물에 대한 지독한 학대 끝에 나와 그런 걸 알게 돼서, 이미 그 유럽연합에서는 2012년부터 유럽연합에서는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료를 끊임없이 주며 닭을 사육하는 배터리 닭장 같은 거, 그런 건 사라지게 되는 것이 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도 도덕주의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터리 닭장 같은 것이 없어졌다. 유럽에선. 근데 쌤이 끊어놨어요. 하지만 그렇죠.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지녀온 동물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기존의 견해 어떤 거? 인간은 우리 개고기 먹고 뭐 이거 전통 문화 예전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인간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과 충돌을 일으킨다. 서로 그쵸 갈등을 빚는다. 서로 대립된다. 두 가지 생각. 과연 우리는 인간과 마주하고 있는 상대인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렇죠. 첫 번째 문단. 아주 압축적으로 크게 두 가지 생각. 과연 우리는 이렇게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옆에 질문. 이 첫 번째 단원에서는 기존의 동물관 쌤이 써놨죠. 인간은 제한 없이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대비되는 필자의 동물관.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지녔다. 동물학대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두 개가 있다.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맨 마지막 문장 문제 제기하고 있죠. 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제목을 달아보면 그렇죠.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문제 제기. 함께 생각해 보자.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건들 하나만 더 적어 놓죠. 옆에다가. 그렇죠. 동물의 어떤 그 동물권에 대한 믿음,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반대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한 예가 될 것이다. 그렇죠. 유럽연합에서의 그 EU에서 배터리 닭장이 사라지게 된 것을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쌤이 옆에다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의를 전개한다. 적어 놓으세요. 두 번째 문단 들어가.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정리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문단 중요한 거 어디에 줄였어요? 서구에서는 오랜 기간 동물을 이성적인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철학적 관념이 우세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구에서 우리가 철학자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멋진 철학자조차도 동물은 인간은 이성을 지닌 존재다 생각하는 존재다 라고 했는데 동물은 시계와 전혀 느끼지 못한 기계다. 그래서 그냥 맞추신 성때 처치하지 않고 생체 해부하고 그랬대잖아요. 그런 어떤 그 동물을 이성적인 영혼이 없는 존재, 인간만이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 이렇게 여기는 철학이 오늘날도 그렇죠. 동물 뭐 느낄 수 있어? 인간이 아닌데 하는 동물을 마치 기계인 양 취급하는 공장식 농장의 출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예전부터 서구 중심으로 내려왔던 동물은 생각이 없는 그렇죠. 기계와 같은 존재다. 3번 오늘날 공장식 농장에 출현하게 된 배경 그렇죠. 동물을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기계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죠. 세 번째 문단 사실 우리는 데카르트의 주장처럼 동물이 쾌락이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그렇죠. 명확히 입증하지 못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웃이 어떤 느낌을 느끼고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고통이나 뭘 안다, 기쁨을 안다라는 거는 어떻게 확신하는가. 사실 감정을 알기는 어렵다. 두 번째, 서구에서는 오래도록 동물은 기계, 영혼이 없는 존재. 그래서 공작식 농장에 출연했고, 인간이나 동물이나 감정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쌤이 위에 비판적 읽기라고 빨간색으로 띄워놨는데 읽으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죠. 선생님은 3번에 동물이 쾌락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걸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데 인간도 사실 정확히 모른다. 그런데 정말 인간이 기쁨이나 고통을 느끼는 거 이웃을 모를까?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아무튼 정확히 알기는 감정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는지 4번 문단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죠. 4번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지. 인간이나 동물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입증하기는 너 동물이 감정을 갖고 있어? 눈앞에서 한번 증거를 대봐. 명백히 입증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동물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그렇죠. 이건 해서는 안 돼. 고양이 학대하는 거, 강아지 학대하는 거, 우리 동물농장 보고 끔찍한 거, 그쵸? 그 인간 말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이런 게 바로 우리 머릿속에는
그렇죠. 명확히 드러나진 않지만 동물도 일종의 복지,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는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최소한 공유되고 있는 생각이 있죠. 그쵸. 새나개 뭐 이런 거, 동물농장 뭐 이런 동물 관련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은 인간이 동물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어떤 공유된 생각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 답을 뭘로?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는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합의, 동물 복지나 동물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요 문제 제기한 이후로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그렇죠. 과거 특히 서구에서는 영혼이 없는 존재, 느끼지 못하는 기계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런 생각의 일단이 공장식 농장의 출현까지 왔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죠. 어디까지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합의를 보지 못, 그러니까 그래 여기까지야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동물의 권리에 대한 최소한 공유하는 사회다. 동물이 복지의 대상임을 인정하는 사회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5번째, 6번째, 5번째, 6번째 한꺼번에 봅시다. 그렇다면 이번엔 뭐 어떻게 돼요? 동물 복지에 대해서 공유하는 사회? 그렇다면 어디까지?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 다음에는 어떤 설명 방법을 씁니까? 5번 동물 복지? 자, 그러면은 복지의 개념이 뭐냐? 개념 정의를 내리죠. 5에 사용된 글의 전개 개념 정의. 복지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이 최소화된 행복한 상태를 복지라고 한다. 근데 사실 어느 정도까지라고 하면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6번 문단. 그렇다면 그렇죠. 동물 복지를 얘기할 때는 복지는 그런 상태고 동물 복지는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가. 이 사람은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요. 동물인가? 아니면 동물 기르는 인간인가? 만약에 그렇죠. 만약에 동물인가? 동물은 명확하게 그렇죠. 감정을 얘기하지 않는데 동물 기른 인간인가? 하면서 예를 들어주고 있죠. 선생님부터 1, 2, 3 해놨는데 이를테면 개를 기르는 어떤 사람이 내 개는 내가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들어. 나도 내 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심하다. 그렇죠. 개가 내 생각을 알아듣는다. 인간이랑 똑같다. 또 어떤 채식주의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고양이 역시 채식으로 기르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동물도 마찬가지. 인간의 관점으로 고양이를 바라보는 거죠. 나아가 동물원의 사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작은 우리에 놓은 채 지내는 것을 보고 활동 부족으로 답답함을 느낄 것이라 여기며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대부분이 그렇지. 동물원 가서 우리 어렸을 때는 와 사자 보여주고 그죠? 와 고양이 뭐야 호랑이다 뭐 이랬을 텐데 지금은 동물원이라고 하는 게 정말 동물원도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조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1번, 2번, 3번 세 경우 모두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왜? 이 글은 왜 위험한 생각이에요?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과 같은 기준으로 그렇죠. 어떤 친구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세 번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 2, 3번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여기서 나온 거는 인간의 기준으로 보는 거죠. 과연 누구의 관점인가? 사람이 짐작하는 것이 개의 진정한 욕구와 다를 수 있고 사람에게 적당한 음식이 동물인 고양이에겐 적합하지 않고 포획동물의 처지를 인간과 같은 기준으로 볼 때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인간과 같은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과연 그 동물 복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금방 나오죠. 동물 복지 기준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 5번과 6번은 동물 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되는 사회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동물 복지를 뭐라고 할 것인가? 일단 5번 그렇죠. 복지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이 최소화된 상태다. 6번 동물복지 기준을 세우긴 어렵다.
좀 더 가볼까요? 선생님 여기서 비판적 읽기라고 빨간색으로 띄워놨어요. 그렇죠. 인간과 같은 기준,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걔가 하는 말은 걔는 인간이랑 똑같아. 인간이랑 똑같이 해야 돼. 고양이 역시 채식으로? 동물원 정말 그럴까? 하지만 왜 세경은 모두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수의사가 글을 쓰셔서 그렇죠. 동물 복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특히나 채식주의자가 고양이 채식으로 기르려 하는 거. 아유, 고양이는 다른데. 이건 고양이는 이러면 안 돼요. 7번 들어갑시다. 하지만 그렇죠. 인간과 같은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비만 뚱뚱한 개와 치아가 부실한 뚱뚱한 비만 아동한테 초콜릿 먹이는 거 이거는 복지가 될지 않을지 알아서가 아니라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니지. 딱 보면 아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논의는 어떻게 진행하냐 하면은 동물을 기계처럼 생각하거나 당연히 기계처럼 영혼이 없는 건 아니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는 그쵸. 동물을 복지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회야. 데카르트 시대처럼 기계처럼 생각해서 그냥 막 해부하거나 그쵸. 이거 아니야. 동물을 기계처럼 생각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인간과 동일시하지 않고 그렇죠. 바로 앞에서 본 거. 그 양극단이죠. 이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쉼표를 한번 끊어주세요. 문장이 너무 길어서 헷갈린다. 동물을 기계처럼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인간과 동일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또한 가능한 일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개혁에 사용된 표현 방식과 효과는 비만한 개나 치아가 부실한 아동한테 초콜릿 먹이는 거 안 되는 것처럼 동물도 마찬가지다. 유사한 상황을 근거로 주장을 제시하고 있죠. 정리해 볼까요? 그렇죠. 지금 양극단. 동물은 영혼 없는 기계야. 데카르트 시대 근세. 그래서 마구 인간을 위해서 해부하기도 하고, 그렇죠. 마구 학대해도 돼. 양극단. 동물이 인간이랑 똑같아. 다 느낄 수 있어. 절대로 안 돼. 이 양극단에서 극단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그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인간이 판단해도 뭘 동물 복지의 객관적 기준은 마련할 수 있다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8번 제일 중요한 8번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8번 문장이 이 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면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역시 질문을 던지죠. 그럴 때 다시 복지 개념으로 돌아가서 복지란 무엇이냐? 기본적인 욕구. 기본적인 욕구란 크게 두 가지. 어떻게 나눠요? 적극적 욕구, 적합한 먹이나 청결한 환경과 같이 긍정적인 걸 추구해야 된다라는 욕구랑 그 다음에 공격이나 위협과 같은 부정적인 것을 피하려는 소극적 욕구가 있을 때 일단 서로 입장이 다양하니까 그 중에서 특히 후자 욕구, 소극적인 욕구,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복지의 개념과 다시 연결된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는 것은 갖고 왔어요. 가령 죽음의 경우에도 어떤 동물도 영원히 살 수 없으면 죽음을 거부할 수 없지만 사람이 관리하는 동물이라면 생명의 종말이 마땅히 그렇죠. 함께 기르던 강아지 죽는다고 그냥 버리는 거 아니죠? 당연해. 야생동물이라고 해도 죽음은 고통이 없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렇죠. 동물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다면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훌륭한 복지라는 것이다. 여기까지 합의가 됐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옆에 쌤이 7번 필자가 맡긴 훌륭한 동물복지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읽어보자. 일단 그렇죠. 객관적 기준 훌륭한 동물복지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일단 복지란 무엇인가로 돌아가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된 상태라면 동물복지의 적극적인 수준과 소극적 수준 그렇죠. 소극적 욕구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소극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고통의 최소화 여기까지 이게 훌륭한 동물복지다라고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9번, 10번 결론에 해당하는 글이죠. 다시 한번. 결론의 역할은 앞에서 한 얘기를 다시 환기하는 거죠. 그래서 9번은 읽어보니까 그렇죠.
동물도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고, 물론 특정한 환경에서 동물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입증할 수 없지만, 동물한테 입증을 하고 할 수도 없지만, 다만, 그렇죠. 우리가 마련하거나 시키려고 하는 일은 동물들이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한다면, 그건 고통이다. 아, 고통을 주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불필요한 그 동물 복지 최소한의 욕구, 불필요한 고통을 배제하고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인도적인 행위이다. 인도적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에 관계되는 것. 이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동물과 건전한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는 측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세이다. 결국 동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며 이것은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죠. 동물 복지는 인간이 책임져야 한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거다. 주장을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책임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일. 여기까지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읽었고요. 다음 시간에 단원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이 사람의 주장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논설문이니까 생각하면서 한 번, 두 번 읽고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